안녕하세요. 우리의 핫한 뉴스 업데이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동영상 내에서는 최근 15일에 발생한 오송 터널 홍수 참사와 관련된 최신 정보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주요 책임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며칠 동안 겪은 홍수 참사에 대한 국제 언론의 반응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또 이 홍수 사태에서 실제 영웅들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겠습니다. 가장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영상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재난과 관리에 대한 실수로 인해 충청북도는 무서운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청주에 위치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과 불행한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충청북도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감시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 다른 기관들로부터 경고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전 다기능 행정도시인 청주시 건설관리기관은 미호강에서 홍수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청주시와 경찰청과 연락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통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위험상황 보고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끄는 김영환 지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4명의 생명과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지방의 긴급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한 큰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참사는 터널 내 교통통제가 적시에 시행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응 안내에 따르면 터널 중심에서 최소 50cm 이상의 물이 침수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터널 인근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수위가 계획 수위보다 낮아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5일 아침 7시경 미호, 강과 미호천교의 수위가 모두 29.2m를 초과하였으며 전 지역에 대한 대형비 강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차량은 교통통제를 위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부 침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점은 오송, 궁평 이 터널의 홍수 위험 평가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안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터널은 2019년에 건설되었으며 홍수 위험 등급은 3등급입니다. 이는 사전특보나 호우경보가 아닌 호우경보 시 경제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최근까지 미호천교의 재건축 및 확장 작업이 터널 근처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항은 홍수 위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등급평가를 재검토한다면 1급과 2급 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 차단 장치나 원격 차단 장치가 설치된 터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홍수나 교통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 궁평 이 터널은 여전히 3급 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 차단 시설 구축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어른 남성조차도 지하 공간 내 물높이가 50cm 이상인 경우 문을 열 수 없으며 여성은 물높이가 40cm 이상인 경우에도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터널의 홍수 대응을 개선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평 2차로에 대해 2021년 12월부터는 홍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 진입로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 관리 기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작업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달 경찰 및 행정이 제공한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터널 사용 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충청북도 경찰은 특별한 조사팀 88명을 편성하여 기관장의 지도 아래 이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동시에 사고 관련 심각한 시민사고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심각한 시민사고는 설계, 생산, 설치 또는 물품, 가공품 및 대중교통시설의 관리에 의한 잘못으로 발생하고 최소한 1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는 재난으로 정의됩니다. 심각한 시민사고를 일으킨 관리 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는 직업 의무 불이행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고에 대한 사전 경고 신호가 없었습니다. 오송 마을의 한 주민은 위험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화재 구조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를 받은 후 구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전 지역의 홍수통제소는 사고 발생 4시간 전 미고 지역에 홍수경보를 발행하고 위험 상태를 지방자치기관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1-2시간 전에 111호 2차례 전화를 걸어 시민들을 대피하고 터널 지역을 통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정부와 청주시 정부 그리고 경찰들 모두가 터널 지역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충청도는 5월에 국평터널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하여 6월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도는 올해 말까지 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약 홍수통제소, 화재구조소 119 또는 112에 어느 하나만이 경고를 전달하고 적시에 대응했다면 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난 예측의 부재는 이 사고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홍수를 앞두고 구하지 못한 시민을 과감하게 살린 정의로운 서민들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증평군청 공무원인 정영석 씨와 14톤 트럭 운전사 유병조 씨 등 2명의 용감한 인물이 재난 당시 시민 3명과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벌였기에 주목됩니다. 그 외에도 운전자 B 씨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의 용감함과 지능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B 씨는 홍수가 나기 전 아슬아슬하게 터널을 피했다. 현재 터널이 침수되어 차량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기 전에 비명을 지르며 뒤에 차량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 관리와 인명구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진정한 영웅은 정부기관 대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자연재해 대응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영석, 유병조, 그리고 운전자 B씨의 영웅적인 행동은 용기와 지역사회의 단결 정신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 지원하여 더 견고한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려움에 함께 맞섰고 공동 책임을 나눌 때에만 미래의 도전을 강력하고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주의 오송터널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긴급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시설 및 지하 공사의 관리는 개선되어야 하며 예방 조치의 시행은 미래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오전 10시에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오늘까지 24명의 희생자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그들은 터널 구조와 침수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경찰은 오송터널 비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에는 현장 목격자와 인근 마을 주민들, 구조대원 등 15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17대의 침몰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보호되고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수사팀은 터널 내 유류 탐색 작업에서 3대의 휴대폰을 수집하여 디지털 법의학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경천, 미호강대교 건설을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도로관리를 담당한 충청북도청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무조사를 수행합니다. 재해보고에 앞서 112보고를 받았으나 경찰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심하게 조사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 조정국 역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청주 흥덕경찰서와 오송경찰서의 직원들은 긴급 상황에서의 반응을 검토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송터널 사고가 밝혀지자 국제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외국 언론 매체들이 한국 정부기관을 경고하며 이 비극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최신 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